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말이죠. 민주당의 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친 후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왕이면 우리 채널에도 부동산 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김윤재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장님과 함께 정말 이 부동산 어떻게 문제인 건지 한번 따져보려고 이 시간 준비했거든요. 네네. 변호사로서 전세 사기 문제도 네네. 많이 지원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은 알려졌어요. 그런데 전세 막상 사기 지원이요? 예, 막상 이 재산 신고 내역을 선관위 하잖아요. 네. 당 공청 심사할 때는 그게 안 나타났나 봐요. 네네네. 선관위에는 이제 안 할 수 없으니까. 아, 그것도 참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선관위에다가는 제대로 자기가 빚이 얼마고 몇 채가 있고 이거를 제대로 신고하고 당에다가는 또 그걸 속여서 한 거야. 그 괘씸죄까지 걸려가지고 제명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선관위에는 본인이 속이면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으니까 했는데 모를 줄 알았는 거지. 근데 이제 걸렸잖아요, 그게. 뭐 이게 우연히 걸린 게 아니라 네네. 이걸 유심하게 보고 있었던 누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10건의 부동산을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죠. 전세금이나 아니면 대출금을 이용해서 이거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중에 주거가 6개예요. 아, 지역도 다 달라. 그러니까 전국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의 기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재산을 잘 샀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세 사기를 지원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의 원흉 같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기 문제가 충분히 전세금을 네. 언제든지 돌려줄 자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으면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6개를 남의 돈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전세 사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참나. 그런 사람이 보니까 뭐 전세 사기 피켓도 들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빨리 싹을 자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천이 취소되면 후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러 사람들을 지목을 했는데 우리가 좀 직접 알아보니까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일단은 김기표. 근데 이 김기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도 반부패 비서관인가요? 그거 하려다가 문제가 제기되고 갭 투자 있는 거 아니냐, 갭 투기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퇴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그대로 지금 다시 후보로 와가지고 공천도 받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파이가 더 큰 것 같아, 보니까. 이영선보다. 네네네. 65억 원짜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총 가치가 65억인데 빚이 57억 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돈으로 상가를 사고 집 한 채를 아주 고가를 샀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네. 문제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일단 자기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것도 아주 막 거대한 그 규모의 상가를 샀단 말이에요. 상가가 보니까 강서구 마곡지구가 좀 유망한가 보죠. 마곡지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마곡지구죠. 강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데 그 상가 두 채에 65억이면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니죠. 일반인들은 사실 엄두를 못 내는 데인데 이분이 그래서 반부패 비서관 시절에 어쨌든 사퇴를 했다는 건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퇴를 했는데 다시 이제 공직에 이제 선출을 받겠다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그거 팔고 했어야지 그러면. 상가는 사실 잘 팔리지 않는데 이분이 마인드가 제가 볼 때는 투자하고 이런 금융 쪽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모 국회의원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사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 국회의원이라기 뭐야 김남국이잖아요. 네네네. 김남국도 워낙에 비트코인이나 그런 코인 가지고 자기가 직접 장을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국회 일정을 소화하기보다는 자기 비트코인 코인 순환하는데 더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업자라고까지 표현이 됐었는데 이 사람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문제는 그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관심사가 정말 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있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돈벌이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자기 돈이 있어 사는 걸 뭐라고 하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리하게 재테크한 이유가 뭘까? 사실 이걸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상가를 산다는 거는 보통 결심이 있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상가를 산 것까지도 좋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대출을 많이 해줘요? 57억이면? 대출이 사실은 관건이 대출입니다. 부동산 구입할 때 대출 안 해줍니다.
특히 상가는 특히 대출을 적게 해줘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 상가를 샀을 때 옛날에 그 흑석동에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 김호겸 대변인이 결국은 자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어디서 최대한 받아가지고 상가를 사서 결국 자기 분수보다 훨씬 더 그렇죠.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아낸 거죠. 그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사실 정부 여당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힘 있는 사람과 그럴 때는 뭐 지점장 특별해가지고 특별 관리해서 대출을 줘요. 네네.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 거기에 아마 연루될 가능성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왜냐면 자기 돈이 아니고 상가를 저렇게 샀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저분이라면 상가를 사지 않고 딴 걸 샀겠죠. 작은 부분. 그 정도의 대출이라면? 네. 근데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이분은 잘 이렇게 저보다는 부동산에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저 상가를 샀다는 얘기는 그 상가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 좋아진다는 어떤 정보도 있었을 거고 또 대출로 충분히 조력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투자 행위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와대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됐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진 사퇴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털고 왔어야지. 털고 나를 다시 한번 검증해줘. 나 그런 거 그렇게 관심 없어. 다시 해서 되는데 부동산 문제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공천 받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공천 받아서 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시정하고 노력을 해서 상가를 만약에 싸게 팔면은 또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서 한번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냐 해서 사실 국민들을 좀 쉽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국민들 우습게 생각한 거지.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부천을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부천을이요. 이 사람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부동산 그대로 들고 왔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도 하고 싶은데 돈을 버릴 수 없어. 나는 돈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강일 후보입니다. 청주 상당의 후보예요. 이분은 상가 5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가가 청주 상당을에 있는 상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후보로 나온 지역에 그것도 아니고 안양 뭐 이런 다른 지역의 상가란 말이죠.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 좀 해달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상가 5채가 있는데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분이 사실 때가 아니라 옛날 같아요. 네네. 좀 시간이 됐는데 예전에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상가였어요. 상가 한 채 갖고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거든요. 네네. 사실 월급보다 훨씬 좋아요. 상가는 관리할 게 없습니다. 집하고 달라서. 왜냐면 집은 뭐 수리도 해줘야 되고 뭐한데 상가는 잘 돌아갔었어요. 근데 상가 어느 순간 망했지만 그 당시 상가를 이렇게 4채 샀다는 거는 5채. 5채인가요? 네. 또 이분은 아마 부부가 상가 재테크에 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상가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거 오케이. 네. 그러면 1개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2개도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5개라고 이 사람은. 투자 투기의 경계선이 모호하긴 하지만 이제 얼만큼 자기 돈을 가지고 하냐 이게 따져 있는데 아무튼 상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건 분명하다.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많이 되신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매도하거나 본인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 열리는데 그 정기국회 열리는데 시간 비워서 거기 가서 계약서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직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뭐 사는 집은 한 채 있고 그다음에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살아야 되니까 빼놓고는 모르지만 5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업자로 봐야지. 임대업자 5채면 차라리 그냥 이거에 전념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말씀하신 대로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국회 일정 볼 수 있겠냐고. 이거 신경 써가지고 상가 때문에. 심지어 그 상가 5채 중에 2채는 등기 미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뭐야? 원래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를 해야지 완성이 돼요. 네네. 근데 실제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실질상 소유주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이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오래전의 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23년 된 거라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럼 아주 특수한 건데 왜 23년이 지날 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냐면 문제가 있는 상가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상가는 제가 볼 때는 잘 사지 않잖아요. 그럼 아주 저렴하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니까는 사두자는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만약에 잘 되면 또 해결될 수가 있어요.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법적 분쟁의 상대방이 그 힘이 무서워서라도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국회에 가면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국회에 가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의 선을 좀 넘어섰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투기에 가까운 거고, 보면은 23년 전부터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법칙을 이 사람도 알았겠죠. 그렇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소유권 분쟁이라고 자기 본인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치보다 내가 5억 원에 샀는데 지금은 상가 하나당 3억 원이다. 이런 겁니다. 손해다 오히려. 이게 무슨 투기냐. 투기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가격이 현재 높고 낮으면 그거는 본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할 땐 투기였지 않냐고. 지금 뭐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작할 땐 그 마음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것은 애초에 영끌이라는 표현처럼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돈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이건 자기가 산 거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갭 투자는 아니었을지언정 너는 이렇게 상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재테크 할 만큼 이 임대업자 수준으로 갈 만큼이면 사실은 국회의원보다는 이 업자로 나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평가가 맞는 거죠.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겠죠. 네네. 이강일 뿐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는 배우자랑 같이 한 상가 또 4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또 갭투기인가 아닌가? 정치인들이 이렇게 상가를 만지는 건 전 놀라운데 한 채도 갖기 힘든데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단이 필요해요. 돈도 마련해야 되고 상가가 생각보다 싸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를 부동산을 잘 알아야지 상가 투자를 아니면 아예 모르든지 두 가지 하나인데 부인들이 보통 이게 소유자가 돼 있고 관여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제 현장의 시작은 부인들이 많이 해요. 우리가 복부인이라 그러잖아요. 복 아저씨는 없거든. 왜 주부가 보통 시간도 많이 남고 하니까는 이렇게 막 실제 현장을 보고 근데 돈은 누가 되냐면 남편이 해결해요. 그 사후적인 건 남편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치인들이 난 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거 굉장히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 말할 있을 수 없죠. 더구나 공유 지분, 돈 문제인데. 공유 지분이 있고 한데 어느 부인이 그 소유민 겁이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잘못을 빌든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거는 나는 아무리 정치적 공방으로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순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갭투기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상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 전세를 이용하는 갭투기라고 하지도 않고 상가의 투자의 어떤 매니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치하는 거는 재미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 한 채를 해보고 월세가 많이 나오고 이게 또 상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재밌거든요. 자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재미를 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런 거네요. 상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갭 투자라는 표현이 맞는데 상가는 그렇지.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상가는 애초에 전세가 없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투자 마니아. 투기꾼이네. 투자 마니아. 그걸 우리말로 하면 투기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투기꾼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 과하다. 차라리 이럴 거면 이쪽에 집중해라. 국회의원 돼서도 이런 거 생각하고 자기 돈 돌아가는 거 돈에 관심 많으니까 돈에 좀 더 신경 쓰다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을 수 있을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럼요. 그런 표현이고 문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 54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고 또 특수관계자한테 59억 원을 빌렸다는 거죠. 대여를 했다는 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42억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손 충당금이래요.
42억 원을 대선 충당금으로 잡아놨다는 거는 못 받을 거 그냥 그렇죠. 상정을 하고 준 돈 그거를 42억. 저게 이제 비자금으로 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네. 대선 충당금이. 왜냐면 누군가의 비자금이겠죠.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대선 충당금을 잡아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대선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돈 출처가 잡혀 있는데 대선 충당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받을 생각이 없는 돈. 그렇죠. 딴 데 쓰더라도 그걸로 털면 되니까는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편하게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비자금이죠, 일종의. 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죠. 그러니까 이 대선 충당금까지 가지고 있는 후보가 문진석.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자금으로 42억을 더 쓸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사람인 거죠. 상가를 샀다는 것은 갭투기는 아니다. 그런데 투자 많이 하다. 투자 많이 하고 이 정도면 꿈에 들어가는 거죠. 아예 그냥 대선 충당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투기나 투자 여지가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여윳돈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계약금 정도 쓸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만큼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공개할 땐 자기가 5배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를 침공할 때는 공격하는 국가가 5배 힘이 강하지 못하면 그 실패하거든요. 남을 공격할 때는 그게 공격이 정당성을 갖고 설득력을 얻고 힘을 받으려면 나는 5배는 깨끗해야 돼. 내가 5배보다 미만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남을 공격하면 안 돼요. 네. 그게 문제가 지금 대부분이 저쪽에 민주당 쪽에 어떤 후보들이 문제를 주로 다룬 것 같은데 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동산 문제를 건드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실제로 그 말 따라 행동 따라온 거죠. 여기에 비난점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으면 일반인보다 5배는 깨끗하고 5배는 청렴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와야지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투기의 문제를 안고 국회의원에 나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겠다고 하는 이 일반인들, 우리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그렇죠. 속이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